우리 홍명보 감독의 연봉이 뭐 20억이라는 얘기도 있고 어디 보니까 또 38억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축구협회장은 보수가 이제 영원입니다. 근데 그 지갑을 여는데 굉장히 인색하신 그분이 왜 축구협회장을 그렇게 오래 잡고 있었는지 혹시 그걸 상쇄하는 무슨 대가나 권한이 있었을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저도 그 자리에 있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대접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축구계에서 얘기하는 걸로 보면은 이제 외교관급 의전을 받는다. 대통령 부럽지 않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유럽에서 보게 되면은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이 축구 구단을 소유를 하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명함을 내밀 때 내가 축구 협회장이다 이런 명함을 내밀게 되면은 뭐 이런저런 비즈니스 기회도 많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사실 그 정 회장이 이거를 어떤 경제적인 대가를 바라기보다는 이 우리 현대 범현대가 가문의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축구협회가. 네. 그래서 이걸 내가 놓으면 이건 내 과오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지금 현대가가 가지고 있는 축구 구단이 지금 K리그에도 3개나 되거든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산 아이파크도 있지만은 그 전북 현대 그러니까 뭐 전북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룹도 있고 그다음에 울산 HD 같은 세 경우에 구단 중에서 울산이 제일 지금 네,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리고 사실 협회장 자리도 그 사촌 형인 그 정몽준 회장한테 물려받은 셈이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잘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업적을 조금 하나 남기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강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껏 업적 하나 없었는데.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4연임제잖아요. 그래서 4연임제 그때 명분이 그 천안 축구센터, 그러니까 축구장 뭐 8개를 건립해서 이제 연령별 대표팀의 어떤 그 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뭐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내 임기 동안에 한번 나의 업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욕심으로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정몽규 회장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축구 대표팀 귀국하기 직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남겼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저도 이거 보고 좀 많이 놀랐는데 예상과 결과에 당황을 넘어 황당함을 느낀다. 그 제일 기억에 남았던 이 부분이에요. 능력보다 내 편을 더 중시해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이 말의 의미를 놓고 이제 저도 좀 생각을 했는데 이게 민주당 상황하고도 좀 겹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내 편을 중시한다 이거는 유시민 전 의원이 왜 우리 편 안 쓰냐 이 말을 저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여하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건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무능한 사람은 홍병모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정청래 전 대표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청래 전 대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짚어보면 무능한 지휘관은 홍명보, 정청래 중 누굴까요? 네, 저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바로 그 글을 보고. 근데 그냥 정청래 대표라는 해석은 저는 그러니까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향점이 좀 다른 거지. 이게 또 무능하다라고 하는 건 되게 다른 영역의 평가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게 좀 싸우지 말고 갈등을 봉합하자라는 말이 뭐 제차 3차 나왔던 상황에서 그래도 정치적으로 한때 또 동지적 관계였던 인물에 대해서 무능한 사람이라고까지 하지는 않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좀 믿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를 좀 비판적으로 보기는 하지만 약간 이 이슈에 너무 몰입한 해석일 수도 있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첨언을 네. 하면 유경선 기자 생각이 대체적으로 동일한데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편, 내 편 이거는 유시민 작가를 전 의원을 저격한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유시민 전 의원 당신 얘기처럼 하면은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정청래 전 대표를 얘기한 건 아니고 여하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런 좀 식으로 읽혔어요. 그럴 수 그런데 있겠네요. 예, 근데 다음 해석이 좀 필요한 게 또 뭐였냐면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 엄격한 감시 견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뭐 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책임을 지게 하면 좋겠어요? 좀 이제 문체부 감사랑 저는 좀 이렇게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체부 감사 때 뭐 감독 선임 과정에서 좀 뭐 부당사항이 있다라는 지적을 다수 했었고 그리고 그 정몽규 회장을 비롯해서 임원들에 대해서 징계 요구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실제로 이행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지적이 있었을 때 그 지적에 따르는 어떤 뭐 책임이라든가 뭐 조치 요구에 대해서 실제로 이거를 좀 이행하는 부분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아까 제가 박효재 기자한테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체육행정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 축구계 협회 간선제를 손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이후에 보도를 보면 문체부하고 대한체육회에서 이런 걸 좀 착수했다는 식의 보도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만약에 지금의 간선제가 유지가 되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대로 되겠죠. 60일 내에 네. 하면 60일 내로 하면은 지금처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간선제를 하게 되면 그거는 정몽규 현 회장이 자기 사람들을 그렇죠. 그 어떤 네. 선거인단 같은 데 내리꽂고 자기가 원하는 후보를 앉힌 다음에 음. 그 뒤에서 조정할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을 세운다.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가능한 건가요? 저는 정 회장이 그때 사연임 그 공식 기자회견 할 때 그 어떤 자신감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인단 수를 지금보다 한 2배 늘리겠다, 뭐 400명, 500명. 그것도 내가 다 할 수 있어. 뭐 그것도 컨트롤 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정 회장이 굉장히 그립을 강하게 쥐고 있기 때문에 뭐 정말 전면적인 직선제는 아니지만 선거인단은 뭐 10,000명, 20,000명 뭐 이런 수준으로 늘리는 게 아니면은 정 회장이 지금 체제로는 당연히 되겠죠. 그 축구협회에서는 지금 그 축구협회라기보다 이제 정부에서 그러는 거죠. 대한체육회나 이런 데서 이거 직선제로 해야 된다 해서 좀 움직임을 보인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걸 사태를 보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차기 대한축구협회장은 제발 그 재벌 말고 보수받고 상근하면서 그야말로 축구 발전을 위해서 애써줄 만한 CEO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나라와 축구를 걱정하는 마음은 모두 다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다음 대표팀 감독이나 축구협회장에 어울리는 사람 한 명씩 좀 추천을 해보실까요? 유경선 기자부터.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식견이 충분치 않다 보니 누구를 꼽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다만 이제 축구 취재를 좀 오래 하신 좀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다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은 인기 투표식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좀 문제의식이 동의가 됐고, 그리고 좀 이번에 이슈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왕년에 많이 사랑받았던 축구 스타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 중에서 뭐 방송이나 예능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이게 그러니까 되게 이제 국민들로부터 많은 뭐 사랑을 받고 또 팬들이 그만큼 많은 뭐 지지를 보내줬고 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그분들의 실력과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 유명세를 활용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부도 축적하고 할 수 있는, 욕도 안 먹지, 축구 안 그렇죠. 하면.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때마다 전문성을 활용해서 논평을 얹으면 그건 그것대로 또 환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개인의 선택이니만큼 뭐 강제할 수는 없지만 좀 이분들도 약간 헌신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있었다면, 그러니까 본인들이 받았던 사랑을 환원하고자 하는 뭐가 좀 있었다면 참 좋지 않았을까. 왜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좀 기자 들더라고요. 말은 예. 방송에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그런 분들도 뭐 후보가 될 수 있겠다. 뭐 뭐 그 만약에 이제 지금이라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헌신할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했고요. 방금 제가 뭐 인기 투표식이면 안 된다라는 말이랑 좀 배치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아니죠. 이게 예. 투표하고 배치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왜냐하면 그럴까요? 그분들이 실력을 예. 증명한 분들이니까. 뭐 그거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일본 얘기를 또 이제 좀 하게 되는데, 일본이 또 이제 브라질을 상대로 아주 또 1대2로 뭐 젖잘싸 했더라고요. 너무 부러운 일이죠. 네, 정말 너무 부러운 일인데,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뭐 나이 든 축구 스타들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일본 축구계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를 굉장히 마다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런 게 뭐 문화적 차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시스템적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게 되게 부러워 보이더라고요. 박효지 기자는 이제 누구를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독, 축구협회장. 저는 감독이라고 하면은 지금 수원 삼성 지금 2부에 있지만 수원 삼성 그 감독을 꼽고 싶은데, 저는 그 이정효 감독이 그분 얘기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그 이정효 감독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나 같은 사람은 패자부활전이 없다.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욕을 먹는 게 그 2002 그 4강 신화의 주역들, 정말 선수 시절에 이름 날렸던 하지만 지도자로서는 성과를 보여준 게 없는 사람들을
이름값만 가지고 뽑았잖아요. 근데 이정효 감독은 그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부산 아이파크 소속 선수이기도 했는데 선수 시절에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지도자가 되면서 그 굉장히 재정이 열악한 광주 FC를 데리고 이게 이제 시민구단인가요, 거기는? 네네 아, 시도민 구단이고 그때 2부 리그에서 바로 직행을 해서 1위를 해서 1부까지 끌어올렸고 그리고 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광주 같은 굉장히 스쿼드가 엷은 팀을 가지고 일본 J리그 디펜딩 챔피언을 꺾기도 했고 이제 사우디 정말 명문이죠 알힐랄 뭐라고 해야 돼요 무모할 정도로 용감하게 맞서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분이 굉장히 그 거친 언행 때문에 욕을 먹기도 해요. 나 싸가지 없다는 거 안다. 그렇지만 나는 그런 말보다는 내가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겠다. 내가 잘 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럴 일 없을 거다. 그렇게 좀 호언장담하거든요. 축구 스타일이 있어요, 좀. 축구 스타일은 약간 굉장히 그 영리하게 하는 감독이고 그리고 굉장히 그 공간별로 나눠서 선수들한테 이 공간에서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 굉장히 디테일이 강한 감독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공부하는 지도자고 그리고 저는 자기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지겠다 이런 그런 멋있는 자세가 돋보여서 이정효 감독을 꼽고 싶고 축구협회장은 축구협회장은 그 저는 좀 생소할 수는 있는데 그 재미 사업가 그 미셸 강이라는 분이 있어요. 한국 그 이름은 강용미라는 사업가인데 미국에서 이제 IT 헬스케어 이런 걸로 돈을 벌어가지고 굉장히 자수성가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전에는 이제 축구 메시가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축구의 문외한이었던 분이었는데 아 미국 시장에서 이게 축구가 성장 가능성이 있고 돈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굉장히 뛰어들었구나. 그렇게 크게 투자를 했다고 하고 최근에 그 3천만 달러 그러니까 지금 한국 돈으로 하면 한 450억 정도를 이제 미국 풀뿌리 축구 여자 풀뿌리 축구를 위해서 돈을 쾌척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왜 축구협회장이 되고 싶어 해요? 아 되지 그렇지는 않겠죠. 이제 그냥 미국에서 생각나는 사람. 네 그렇게 조금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고 좀 사업가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는 분 그런 분이 오히려 협회장을 하면은 지금보다는 한국 축구를 더 잘 팔리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인물비상구에서는 홍명보와 정몽규 두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도 되게 많이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잔혹사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어떻게 시스템을 망가뜨리는가에 대한 방증이었습니다. 자, 분노는 순간이지만 개혁은 영원해야 됩니다. 껍데기만 바꾼 인적 쇄신이 아니라 뼈대를 바꾸는 시스템의 혁신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축구협회를 향한 감시의 눈을 거두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인물비상구의 시그니처 한 줄 논평으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경선 기자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저는 이게 축구협회로 사행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그 축구협회로 이렇게 오늘 4개 띄워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축. 네. 축구도 적고 구, 구태도 크게 드러났습니다. 협, 협회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회. 네, 회장은 바뀌어도 결과는 반복될 겁니다. 아, 네. 매번 그 사행시 삼행시 지어 오시는데 이게 참 이것도 고민하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저가 저 유경선 기자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그냥 대충 해가지고 좀 무성의하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내가 한 거 또 하고 있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유경선 기자는 번번이 이게 만들어 올 때마다 이게 창의적으로 박효진 기자 부담되지 않아요? 자, 해보세요. 저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원흉으로는 정 회장을 지목을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경기 대패의 책임은 직접적인 책임은 홍 감독 같아 있으니까 홍명보로. 홍명보는 나르시시스트다. 그 뭐 다 아시겠지만 아, 이해가 돼요. 네. 나만 옳고 나를 너무 사랑하고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하신데 뭐 대표팀 주장이었을 때는 그게 미덕이 됐을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의 그런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좀 남의 얘기도 들으시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